네, 안녕하십니까.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박수진입니다. 네, 아유, 박수진 과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과장님이 성북학개론에 잠깐 안 나오셨어요. 우리 백예준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네, 나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 어떠셨어요? 네. 안 나오니까 편하더라고요. 아, 또 왜 그러냐면 박수진 과장이 또 휴가 중이어가지고 예, 백예준 팀장이 대신해서 정릉의 이제 인물들 문화유산 관련된 내용을 했었습니다.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어디 가셨다 왔죠? 아, 저 이번에 스페인 다녀왔습니다. 야, 너무 글로벌하네요. 멋진데요. 스페인 네. 좋았나요?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좀 네. 덥긴 했는데, 네, 부럽다.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참으셔야죠.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성북동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와 유산과 뭐 문화예술, 인물 이야기들 또 최근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패턴으로는 이제 정릉동, 예, 정릉동의 이제 자연 지세부터 네, 또 조선시대부터 근대사 과정부터 또 독립운동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또 최근의 동향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너무 지금 저희가 선거구로 따졌을 때 성북 갑 지역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을 지역에 계신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을 지역 흔히 얘기하면 요새 젊은 또 활동가분들은 이 곳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장석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월장석이라는 하더라고요. 표현. 예, 근데 나는 월장석이 뭔가 예. 무슨 돌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죠? 월곡 장의석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쪽 지역 월곡, 장이, 석관동 지역에 대한 또 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을 지역 중에서 석관동을 먼저 네. 문을 두들겨 보려고 합니다. 네, 석관동은 자주 가시나요, 박수진 과장님은? 아, 사실 자주는 못 가죠. 저희가 문화원도 아무래도 이제 저기 한성대 입구역 초입에 있고, 저도 사실 그 근처에 바로 살기 네, 때문에 사실 딱히 그쪽으로 갈 일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음, 제가 2013년에 처음 와서 이제 문화원 처음 와서 그 석관동 쪽 조사를 하면서 그때는 좀 많이 갔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또 천장산이라는 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그 주변에 뭐 경희대라든지 뭐 키스트 뭐 이렇게 국가 단위의 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전에 또 그 안기부 중앙정보부. 얘기하는 예. 중앙정보부가 있어서 조금 음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게 천장산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하늘이 숨겨놓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 있어서 네. 이게 약간 이제 이게 원래 좋은 이름이래요. 이렇게 좀 하늘이 너무 좋아서 하늘이 숨겨놓은 땅이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 네. 어찌됐건 너무 이렇게 좋은 땅이라서 숨겨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알려진 지역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석관동 주민들도 계시지만 일반 이제 서울 시민이나 일반 대중들도 석관동이라는 곳은 정말 어떤 이야기거리와 문화유산이 있고 어떤 또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성북 을 지역 중에서도 석관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질문이 하나 딱 네. 떠오릅니다. 왜 석관동이라는 지명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보다는 저희 양성 목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석관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그 역 이름은 또 돌고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석관이 이제 돌고지를 한자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은 다 그거를 혼동하거나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고 지역에서 보자. 예. 이제 야 석관역에서 보자. 이런 어르신들 또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다 다른 데로 또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박수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차를 했을 때 그렇죠. 돌고지는 순수 우리의 말이고 그러니까 돌석자 예. 그러니까 석자가 되고
고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천장산 지역의 한 봉우리 중에 중간에 이제 검게 그을린 그 암초 바위 같은 부분이 그을린 부분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이 경단에 꼬지가 이렇게 탁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 꼬지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자로 돌석자에 석자가 있듯이 꿰관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석관 그래서 우리말로는 돌고지 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몇 개 예가 있습니다. 석가현동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아현동 하면 그렇죠. 애고개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고개가 이제 아현이 아이 아자에다 고개 현자 그대로 이제 애고개가 되는 거고 이제 더 유명한 거는 이제 그 명량이죠. 명량은 이제 울돌목인데 이게 세울 목자에다가 길목 양자 써서 울돌목이 이제 명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 순수 우리 이름이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 옛날에는 이제 한글을 많이 안 썼을 때 한자로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뜻을 따다가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는 이제 것 같습니다. 구전으로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명들이 예를 들면 돌고지라는 지명이 여기에서 이제 살고 계셨던 분들의 불리워졌던 것을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 후에 추후에 석관이라는 한자로 표기가 됐던 거죠. 표기가 된 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돌고지와 석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너스로 마포 쪽에 있는 아현동, 네. 애옥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그 지역에 대한 지명과 유래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동명 유래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보통 보면 정릉동 같은 경우도 지명이 정릉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게 된 제일 근본적인 계기가 말 그대로 왕릉 중에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지명 유래까지 됐는데 석간동에도 왕릉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구의 능인가요? 이제 경종의 능입니다. 조선 경종의 능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왕릉하면 왕의 능만 생각하는데 왕비의 능도 왕릉으로 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릉에 있는 거는 이제 신덕왕후의 능인데 역시 왕릉이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진짜 왕이 계시죠. 네. 경종의 능이 있습니다. 네. 경종이라는 인물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얘기를 할 텐데요. 저 을릉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정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 네. 유산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는 세계 유산, 특히 이제 문화 유산도 있고 예. 또 성북동 쪽에는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 그렇죠. 있죠. 그건 세계- 무슨 유산이죠?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기록 유산이죠. 예. 그러니까 세계 유산 중에 종류의 이제 분류 체계가 문화 유산도 있고 기록 유산도 있고 그렇죠. 뭐 무형 유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이제 자연 유산도 자연 유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말 저희 성북구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유산이 있어서 그렇죠. 멋진 곳이네요. 이번에 실패했지만 한양도성까지 만약에 아. 세계유산이 들어간다면 진짜 이제 하나의 구에 되게 많은 네. 세계유산을 가진 그래서 구가 되는 지금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정릉, 을릉, 네, 만약 한양, 도성 네. 요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박 과장님 아시죠? 근데 하나 더 빠졌습니다. 뭐가요? 한양도성 선잔단지. 선잠단.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 네. 더위를 먹었다가 네, 그래서- 입추가 지나서 이제 바람이 조금 부니까 이게 네. 헷갈리네요. 네. 사적이죠. 사적이죠, 사적.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적이 있는 지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느 지역의 역사문화권의 뭐 백제라든지 뭐 신라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뭐라든지 그렇죠. 이거 아니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적이 있는 데가 흔치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선잠단, 한양 성과, 정릉, 을릉,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정릉동 분들이 또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서 이렇게 좀 많이 정릉에 대해서 이렇게 네. 노출도 많이 됐고 이야기를 아실 텐데 을릉 같은 경우는 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을릉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네. 또 최근까지 근대사 현대사까지 어떠한 또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로 우리 박수진 과장님이 을릉의 주인공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경종이 예. 또 재밌는 분의 아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경종은 이제 사실 한국사에서 이제 유명한 특히 조선 시대에 유명한 왕하면 우리 이제 다 세종대왕,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 정조,
뭐 이제 연산군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마지막에 뭐 고종, 정조 요 정도가 유명한데 사실 경종은 많이 알려진 왕은 아니죠. 예. 기간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예. 왕의 기간. 4년 2개월 정도 재위했습니다. 아주 짧게 재위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종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다 알아요. 다 알죠. 예, 이 정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장희빈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드라마, 특히 사극 중에서 제일 소재가 많았고 또 여자 주인공으로서의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해야 되나? 이 주인공이 바로 장희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 같은 게 되게 이제 막 그 드라마에 보면 최근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이제 욕심 많고 되게 파렴치하고 이런 사람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아니 되게. 그게 시대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바뀌긴 바뀌는데 예전에는 예,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청순함이 아니라 뭐 인연왕후죠. 그게. 인연왕후 개념을 그거고 장희빈이 최근에는 좀 섹시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지난번에 되게 악녀처럼 예. 나온 경우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장희빈에 대한 캐릭터가 예.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희빈의 하고 이제 숙종사에서 난 아들이 바로 그 경종인데 어떻게 보면 또 러브 스토리 라인. 네. 사실 경종이 장희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니 경종이라다 숙종이 장희빈을 되게 좋아한 건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아들이랑. 아니, 엄마가 네. 또 아들도 엄마 좋아했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경종의 치세를 알려면 숙종의 치세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숙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조선에 보면 원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적장자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근데 조선 왕 중에 적장자 상속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쭉 보면은 성종도 아니었고, 예. 네, 성군이라고 불렸던 분들조차도 장손으로서 이렇게 왕위 계승이 이뤄진 경우는 극히 없네요. 지금 뭐 문종이라든가 뭐 연산군 이 정도인데 숙종이야말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원자가 됐다가 세자가 됐다가 왕위에 오르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코스를 밟은 거의 유일한 네.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빚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세력들이 나름대로 줄을 서서 누구를 네. 올릴 것이냐 해갖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추럴 본 왕인 거죠,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황금 수저네 여기. 그렇죠. 여기 진짜 황금 수저인 거죠. 이건 뭐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네.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학자하면 송시열 아닙니까? 이제 뭐 정약용을 그렇죠. 빼면 송시열이죠. 그 송시열 같은 사람은 뭐 현종과 현종의 뭐 사부라고 불릴 정도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사약을 먹인 사람이 숙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 이뤄진 정치 형태가 뭐라고 하냐면 황국 정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어려울 아마 수 있죠. 예. 학창 시절 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붕당 정치 또 황국 정치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붕당 정치 얘기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짧게 얘기하면 조선이 이제 선조 이후로 뭐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고 뭐 동인은 뭐 남인 북인으로 갈리고 뭐 서인은 노론소론으로 갈리고 뭐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다 복잡하게 알 건 없지만 어찌됐건 숙종 이전에 붕당 정치가 되게 이상적으로 보더라고요. 인조반정 이후에서 숙종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만약에 한쪽 정파가 밀려나도 다른 정파를 죽이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귀양 보내는 선에서 끝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이 황국 정치는 뭐냐면 숙종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론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뭐 서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네. 갔다. 그렇게 막 다 바꾸는 거죠. 그렇게 막 바꾸는데 즉위하자마자 한번 그거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뭐 어려운 논쟁인데 요거는 좀 빼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송시열의 편이었던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서인을 쫙 몰아내고 남인들을 이제 등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1675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건 이제 경신왕국이라고 하는데 남인들을 또 싹 몰아냅니다.
손바닥 거죠? 뒤집듯이. 예, 그때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을 죽여요. 숙종은. 그게 좀 무서운 왕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이제 성이 허가인데 예. 그쪽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이분도 그때 숙청이 됐던 예, 윤유, 허목 이런 사람들 다 네, 사약을 학자들인데. 네,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전국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왕권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예. 상황까지는 이제 서인 남인 이런 개념으로 대결 구도로 갔다가 예. 남인이 이제 물러나면서 남인에 대한 처분을 놓고서 지금 또 예. 의견이 나눠지는 서인들이 이제 갈리는 거죠. 이제 서인들 안에서. 남인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송시열이었고 이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당파인 노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 그래도 저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윤증이라는 사람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론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붕당이 또 나뉘는 거죠. 이게 조선 시대의 이야기고 또 역사적인 팩트의 개념이지만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랑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 대한 농단에 대한 적폐에 대한 어떤 처분을 놓고 세게 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느냐 또 이렇게 파가 나눠지듯이 그렇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집권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예. 그 집권 세력에 대한 패단을 처분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 강경파와 또 온건파로 또 나눠지고 네. 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요런 와중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때 이제 노론이 남인이 물러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잡는데 이제 노론 소론이 잡는 거죠. 근데 요때 이제 요 시기쯤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의 주인공 경종의 어머니인 희빈 장씨입니다. 네. 사랑에 빠지는 거죠. 희빈양 씨 연기했던 사극 그 배우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전 최근에 이제 김태희가 제일 최근인 거. 김태희가 거의 로맨스처럼 나왔고 예전에 김혜수 씨도 했지 않았나요? 네, 뭐 이소연도 했던 거. 이소연도 했었고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 예전에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인현왕후는 상당히 착하고 나약하고 아프고 뭐 차분하고 차분하고 선모양처 막 이런 개념이고. 이런 개념이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 희빈양 씨를 왕비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희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예쁘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조선은 왕비를 내칠 명분이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왕비가 잘못한 게 없는데 폐위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노론에서 이제 아니 노론이란다 이제 그 서인 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인현왕후를 몰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 그러면 숙종의 생각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서인을 몰아내자 이렇게 됩니다. 아, 너무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남인 몰아낸다고 남인 쭉 몰아내고. 네,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를 서인들. 폐하고 이제 서인들을 남인들을 다시 등용하는데 요게 이제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국면이 바뀐 거죠. 국면이 네. 바뀌었다 해서 환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희빈이랑 그리고 이제 희빈이를 왕위에 올리는데 그 바로 전해에 왕이 그러니까 희빈이 왕비가 되기 전에 이제 그 경종이 태어나죠. 예. 네. 희빈이 이제 그 숙종 14년에 경종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688년에 태어나는데 기사왕국이 아마 1689년이니까 아무튼 이제 태어납니다. 이렇게 돼서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참 5년도 안 걸려요. 이제 안 있다가 이제 희빈한테 이제 뭔가 질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현왕후를 내친 걸 후회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숙종이 아 다시 인현왕후를 불러들여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명분이 없잖아요. 뭐 아들도 낳고 세자까지 이제 낳은 왕비인데 근데 인현왕후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 그러면 서인을 등용하자 이렇게 돼서 남인들을 싹 몰아내고 다시 서인들을 등용하는 게 이제 갑술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서로 이제 서인 중에서도 소론이 득세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희생된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장희빈하고 인현왕후 두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그 인현왕후나 뭐 장희빈에 의해서 숙종이 노란한 왕으로 옛날에 많이 그려졌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숙종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이 두 여성의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거죠. 네,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복잡한 상황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종이라는 인물이 을응의 주인공이고 안장자로서 네. 그분의 이제 나기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상황은 아버지인 숙종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또 자기 어머니 희빈 장씨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정치적인 이런 그 황국 정치, 경신, 기사, 갑술 황국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어찌됐건 뭐 이게 뭐 노론이고 서론이고 이거 뭐 알 거 없이 그냥 그 한 다른 편에 있는 왕비, 그러니까 두 명의 여성을 이렇게 자기가 왕비로 삼기 위해서 정권을 계속 바꿔놨던 거죠. 물론 그것만이 이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 경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재밌는 또 일화일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정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네. 받을 때 이제 그런 뭐 자기 아들인 경종을 예, 불러달라고 소원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뭐 그 뒷이야기가 좀 다이나믹하던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이게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이제 난감한 거. 근데 이제 경종이 이제 후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생긴 야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희빈이 이제 그 뭐 숙종을 되게 저주하면서 그 자기 아들인 경종의 성기를 이렇게 잡고 불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성불구자로. 소원에 사약을 받기 전에 네. 자기 아들을 보게 해달라 예. 이렇게 소원을 했고 아들인 경종이 와가지고 예. 사타구리 음부를 예. 쥐어 잡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거짓말이겠죠. 일단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왕위의 그 제위 기간이 짧았고 네. 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소급해가지고 좀 예. 조작된 그러니까 희빈을 되게 나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로, 왜냐- 악녀로. 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자기 아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불구가 됐으면 경조, 불구자? 예, 아니, 성불구자가 됐으면 어. 그 생식 능력이 없어지면 왕위에 오를 가능성도 더 줄어듭니다. 자기 아들이 당연히 그렇게 자기는 되겠죠. 세자가 됐으니까. 예, 세자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 몇 살에 죽었죠 장희빈? 장희빈이 이제 경종 나이 만 14살. 그러니까 경정 나이 14살 때. 예, 그러니까 경종은 그러니까 이제 경종의 인생을 보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을 목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어떤 불만도 내세울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또 사도라는 영화 예. 있잖아요. 그 보면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그런 관계 내지는 영조와 예. 뭐 정조라든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네. 그리고 비슷한 것 실제로 같은데요? 숙종이요. 네. 되게 경종을 나중에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뭐 좀 뭐 실수하면 세자까지 책봉을 하고 나중에 후위를 받는데도 뭐 실수하면 에이 네가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밖에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예 절반은. 왕을 시키지 말든가.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위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종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응원했던 사람들이 소론이라는 이때부터는 좀 알아야 돼요. 소론이라는 세력인데 아까 네. 서인에서 갈라진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경종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희빈을 죽였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숙종과 같이 이 사람들이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경종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종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연인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보니까 재밌는 게 그러면 어쨌든 예, 숙종과 장희빈에 대한 러브 스토리 관계가 이제 깨지고 그렇죠. 이제 죽고 숙종이 또 새로운 또 숙- 러브 스토리 라인이 숙빈 최 씨라는 사람이 핀체 씨가 또 등장을 하면서 예, 거기에서 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연인군, 연인군 바로 누구죠? 예, 영조입니다. 영조가 예.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영조가 또 그렇게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은 영조를 미는 거예요. 그 영조가 똑똑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노론은 영조를 계속 밀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숙종이 왕위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년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그 숙종한테. 그러니까 이제 노로는 그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실수하면 이걸로 이제 세자를 폐위하고 연인군을 세자를 올리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경종이 이런 얘기만 합니다. 뭐 하면 유의하겠노라. 유의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도 유의하겠노라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세자 이제 세자마마 이렇게 유의하겠노라만 하시지 마시고 좀 뭔가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유의하겠노라.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참 경종도 안타까운 가정 환경부터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위 기간이 짧았는데 실록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다병무자. 예, 병이 많고 병이 많고 자식이 없는. 없었다. 예.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약했을까? 이게 일단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의 병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는데 아버지는 너무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 보이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항상 조심하고 살았고 사실 뭐 유의하겠노라 이 얘기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꼬투리 잡히면 내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경종 상황에서. 실록을 좀 보니까 네. 경종에 대한 평을 사관들이 한 걸 좀 보면 어린 나이에도 일찍 학문이 이루어졌고 또 물욕, 네. 욕심이나 이런 누도 없었고 불행한 소조에 걸려서 변통하며 지내는데 지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에 대해 헐뜯고 칭찬함이 전혀 중요해 들리는 바가 없으니 사람들은 모두 신성한 덕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덕이 있었고 학문도 좀 했고 마음 씀씀이는 좋았는데 근심과 두려움이 쌓여서 병을 이루었고 깊어가고 더욱 고질화돼서 정사를 그쵸. 다스리는데 게을리하고 조회에 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든가 정사를 여러 신하들한테 맡기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실록 쓴 사람들도 아는 거죠.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근심하고 걱정이 이제 많았던 왕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설이 있던데 경종도 정조가 독살설도 있듯이 네. 경종도 독살설도 이런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럴까요? 예, 이제 경주 이제 아직 즉위를 안 했으니까요. 즉위 이후 얘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 이 의릉의 주인공이 경종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시대적인 거 또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 경종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그 배경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서 왕에 오른 사람이었고 사실 또 왕에 오르고 나면 의외의 상당한 정치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뭐 유약하거나 나약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정치적 라이벌인 이제 연인군을 지켜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나중에 경종 이후에 영조 그러니까 연인군이 그 왕위를 받는데 둘의 관계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석관동에 관련된 첫 번째 이제 시간이어서 네. 조금 더 왜 석관동의 주요 큰 문화 유적과 이야기가 뭘까? 바로 의릉이었기 때문에 의릉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더 투박하고 예. 딱딱한 내용일 수가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종의 치세를 또 이해를 해야 의릉이 왜 그 위치에 가 있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사실 이게 좀 어렵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한 게 그래도 요 그런 배경들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경종의 치세, 그다음에 의릉의 위치 이런 것들이 더 확정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즉위 이후 즉위 이후에서 이제 이후에서 능을 뭐 만들고 뭐 만드는 이런 관계, 그다음에 영조와의 관계 이런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독살설에 관련된 내용들 뭐 네네.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저기 석관동 쪽 돌고지역 쪽에서 점심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어서 한식
식당이 있어가지고 먹고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전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북한산 자락이랑 도봉산이랑 천장산 자락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지역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형세가 보통은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느꼈거든요. 점심 때. 저는 동네에서 대충 먹었는데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경치 보고 아니 제가 제 돈 주고 예. 우리 문화원 민문기 선생님 밥도 사주고 왔어요. 예. 예. 아무튼 남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그렇죠. 얻어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성북학개론 이제 석간동 그 의릉의 주인공인 경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경종이 왕위로 즉위한 이후의 예. 과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